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가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일부 리그에 남기 위해서 하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경기 결과 윤성효 감독이 이끄는 부산이 최하위인 12위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네, 지난 전남전에서 1대1로 패배를 당했죠. 파그너 선수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은 네. 이미 이제 승부의 추는 전남 쪽으로 기운 상태였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송창호가 선제골 그리고 심동훈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를 마감하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남전 패배로 최근 6경기에서 네. 2무 4패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정말 극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윗물에 놀던 부산이었는데 이렇게 한 시즌 만에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걸 보니까 참 네,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에서 부산 팬들이 이런 걸개를 걸었습니다. 빈 껍데기들에게 팬들의 열정은 사치다. 라면서 투지와 열정을 좀 요구하는 좀 그런 네.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네. 그런 면도 있고 음. 전술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너무 공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동현 선수가 팀을 떠난 다음에 뭐 파가노 선수가 간간히 골을 들고 있지만 네. 그 나머지 선수 뭐 임상혁, 한지호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공격력 부진으로 이제 한 시즌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양동윤 선수 있을 때도 네. 득점력은 다소 부족한 그렇죠. 팀이었어요. 근데 네. 수비마저 흔들리니까 문제거든요. 네. 질식 수비라고 했죠. 네. 예전에는. 예전에 질식 수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수비마저 흔들리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파그너 인상엽이 6골씩을 넣었지만은 네. 승부를 결정짓는 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전남전처럼 1대2로 패배할 때 골을 넣거나 이런 네.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이 공세에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윤성효 부족의 힘이 떨어진 것 아닌가. 아, 네. 맞아요. 부족을 바꾸실 때가 온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참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부산이 현재 최하위랄지라도 승점 21점으로 8위 인천과 승점 5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잔류할 힘은 있고요. 음. 그리고 남은 경기들이 성남, 상주, 포항, 제주, 경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남은 경기의 상대들도 역시 이제 물론 네. 다들 만만치 않은 상태이지만은 네. 충분히 승리할 힘은 있습니다. 다만 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요. 지금 공수 전력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공수 전력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은 이대로 최하위에 머물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이 분위기 반전도 좋지만 나머지 지금 잔류 경쟁하는 팀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 팀들이 더 못하면 네. 부산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긴 내가 한데. 잘하기 전에 너를 못하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부적을 써야 되죠. 부적을. 아, 네. 네. 아, 그리고 또 수도권 팀에서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성남과 인천 같은 경우는요. 지난 경기 결과가 참 아쉬웠습니다. 보면은 다소 강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도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게 됐어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인천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아쉬워요. 네. 울산을 상대로 전반 23분 남준자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앞서 나갔는데 네. 후반 10분에 이제 백지현 선수한테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이날 경기가 끝나고 김동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인데 잡지 못해서 아쉽다. 네. 모처럼 선제골을 넣었는데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만큼 적지에서 대어를 상대로 좀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은 승점 3점을 따는 데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네. 인천은 고난의 원정 6연전 중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힘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또 제주 원정이니까요. 인천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 같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네. 말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인천이고요. 인천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남과 제주의 경기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성남과 제주의 경기는 말 그대로 페널티킥에 웃고 울었거든요. 네. 일단은 성남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제파로프가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종료 직전에 수비수인 임채민이 상대 공격수인 박수창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네. 이것을 드로겟이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는데 성남은 좋은 경기력에도 최근 3경기 무승. 반면에 제주는 득점력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 7경기 무패거든요. 네. 양 팀의 희비가 좀 갈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등권만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한두 경기만 놓치면 중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K리그 클래식 절대 강자,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경기 결과 어떻게 이어질지 황금 축구화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리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K리그 결과와 순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